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습니까? 증시도 어느 정도 편안한 밤을 보냈네요. 어제 한국 지수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좋은 흐름들 잘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해외장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장 흐름에서 조금 재밌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코스피의 시총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서운 수준으로 뛰어버렸거든요. 시장에 있는 돈을 거의 뭐 쓸어 담다시피 해서 먹어버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근데 시장 체감으로는 오르는 녀석들만 좀 오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건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덕분에 멋지게 요런 역사적인 멋있는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사상 최초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해서 종가를 마감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감이 발생을 했네요. 네, 강세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록을 갈아치우곤 있지만 스윙 종목들 전체 다 완전 뜨겁게 달아오르는 요런 분위기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섹터 위주로 굉장히 좀 강하게 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뿐이에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로 하는 반도체 섹터 너무 화끈하게 잘 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철강 쪽도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비롯한 이제 조선주 그리고 요즘 계속 분위기 괜찮은 건설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주들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이제 코스피 우량주 수출 위주로 이제 실적이 찍히면서 성장을 하는 이런 이제 우량주들 위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나오는 와중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양봉 수준을 유지를 하고 아직 전 고점을 완벽히 탈환하고 날린다던가 이런 흐름은 나오고 있지가 못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우존스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전통의 강자인 이제 제조 기업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다우존스와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올라서 이미 상승 고점을 탈환을 하고 쭉쭉쭉쭉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 트렌드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은 뭐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지수가 좀 좋은 상황에서 그냥 그 정도 유지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예요. 우리 장이 딱 종료되던 타이밍이었던 이제 오후 4시경에 갑자기 이제 외신 보도가 속보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 요동이 굉장했죠. 처음 발표된 내용이 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이 70% 예방 효과다. 라는 거 딱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모더나라던가 화이자의 발표 내용이 있었죠. 이제 90%에서 95% 예방 효과를 기록한다라는 거에 대비해서 이런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이거 예방 효과가 너무 낮은데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 처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처음 보도됐을 때는 SK케미칼이 무려 7%가 시간외에서 빠져버리는 굉장한 폭락을 이제 투매가 발생했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70%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이 진짜 시장의 코로나 백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예방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항상 이제 매년 맞고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예방률은 50%에서 많게 쳐봐야 6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 임상 단계에서 더 높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굳이 큰 의미를 두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실효성 부분에서 약가입니다. 약가. 이제 약가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의 약가를 자랑해요. 약값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이 된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임상 사상, 그러니까 판매 후에 실제 사용자들의 이제 환자들의 추이로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약의 안정성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시장 안정성, 약과 모든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과대 낙폭 이후에 좀 재밌는 구간 만들어주면 이거는 좋은 기회가 줄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몇 분 차이로도 정정 보도가 정정 보도는 아닙니다.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90% 효과 봤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장단에 이거 춤을 춰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우리 시간의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던 SK케미칼이 보합까지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요동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어떤 집계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를 임상을 진행할 때 2만 명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한 그룹은 백신 반 개를 접종한 데들 이제 백신 한 개를 맞았다. 그러니까 한 개를 반반 나눠서 한 달 동안 백신을 나눠 맞췄을 때 효과가 90% 예방률이 나왔는데 다른 그룹은 백신 두 개를 한 달 가게에 나와서 이제 두 개를 맞춘 거예요. 한 번에 한 개씩 두 개를 맞췄는데 그 효과가 오히려 62%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두 개의 이제 임상을 진행했던 결과 상으로 이 둘의 평균치를 냈을 때 이제 70%대 정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도 맞는 말이고 최대 기준으로는 이제 90%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한 뉴스가 뒤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불같이 반응이 나왔죠.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시장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웬만한 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상반기 말 정도 됐을 때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인버스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보셨다고 지금 야 이거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말이 돼? 실물 경제가 이렇게 타격을 입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이론대로만 가고 그런 실물 경제와 똑같이 연동이 돼서 가면 주식 투자하기 너무 쉽습니다. 떼돈 벌어요. 네,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려운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행진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인버스 사시는 개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하루만 제일 유명한 코스피 그 인버스 레버리지입니다. 심지어 두 배로 이제 추종해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에 개인의 매수세가 9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정말 보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수달 패밀리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 대충 정리드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뉴스들 좀 챙겨볼게요. 일단은 제닛 옐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이분이 이번에 이제 바이든 신정부에 들어올 때 재무장관의 발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굉장히 이제 좀 임기가 빨리 끝났다라는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율을 좀 잘했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부양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전 연준 총재가 이제 제닛 옐런이죠.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무장관으로 해서 살림살이를 이제 도맡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던 이제 미국의 경제를 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간에 또 임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준을 할 때도 존 버냉키 뒤를 이어서 경제 위기 이후에 2014년에 이제 연준 총재로 이제 이어받으면 바톤을 넘겨받은 뒤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잘 극복을 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 시기에 재무장관에 발탁이 된다는 내용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닛 옐런을 또 다시 자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북한과의 평화를 주장하고 그걸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방향이었죠. 자, 근데 바이든은 사실 성향이 다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첫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될 예정이라고 이제 지명이 이미 됐죠. 지명이 이미 된 블링컨 같은 경우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 거의 도적이라던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폭군이라던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북한을 굉장히 좀 압박하는 스타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그리고 국무장관인 블링컨 두 사람 다 북한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을 본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좀 평화 모드가 깨질까봐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인 자금들을 이탈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고질적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 자금들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린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파티에서 접시가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언제든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뉴스 하나. 자, 반도체 만들 탄산이 없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정말 여러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정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에 이제 탄산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탄산이 지금 요즘에 그 화이자와 모더나 때문에 그 드라이 아이스, 콜드 체인 이슈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택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고체 탄산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탄산 수요가 너무 커져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필요한 탄산 조달조차도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이것 때문에 좀 파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 상황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잘 살아있구나.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강세 그리고 수출 및 이제 수익이 찍히는 우량주 위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태경케미칼부터 이짠불까지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볼 종목들이고요. SK하이닉스부터 한미사이언스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 빠뜨릴 것 없이 다 중요해서 사실 다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수준인데 이미 어제 우리가 한번 했죠. 그래서 오늘 좀 뉴스와 엮여 있기도 하고 일정과 엮여 있는 위에 네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경케미칼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주기도 하고 드라이 아이스 테마로 엮이면서 엄청 강한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끝나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좀 전에 보셨던 이제 고체 탄산 관련된 그런 수요 부족,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강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구간을 주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타 특히 이제 기술적 매매에 굉장히 기준이 잘 잡히신 그런 분들만 다루셔야 되는 어려운 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께서는 패스를 하시고요. 이런 종목 다루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어려운 종목, 내 그릇에 맞는 종목만 다루셔야 됩니다. 어려운 종목들, 내 수준에 맞지 않은 종목 다루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태연케미칼은 매매는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끼 있는 구간 지나고 있구나. 구간 발라먹을 구간 나오면 재밌게 다뤄볼 수 있겠구나. 뉴스도 있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 리뷰 이후에 이제 매수 타점은 한 번은 줬고요. 2차 매수 타점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를 뚫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왕이 오늘부터 이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들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 종목도 좀 강하게 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안불 같은 경우에도 좀 발사대라고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잘 올려놓은 상태로 지켜보고 있고요. 이번 구간에 밀릴 경우에는 완전 이제 재료가 좋더라도 이 구간 이상을 못 뚫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선은 반드시 잡아가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유심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다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